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부터 상당히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주변의 지인들도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매도의 재개와 따라서 재개함에 따라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우선은 언제 지수나 개별 종목들이 바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힘들고요. 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보면서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1시 반 정도 이후에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도 어쨌든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을 한 괜찮은 좀 흐름을 어제에는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소위 말하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단 망치형 양봉, 그러니까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전환해 주느냐 아니냐는 5월 6일 이 길의 이 캔들과 여러가지 상황을 좀 보면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우선은 코스닥이 2019년도 이후에 6일 연속 하락한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까지 코스닥이 밀렸다면 2019년 이후에 이제 두 번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행히 이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60일평선을 돌파를 해서 살짝 걸치는 정도 흐름이 나와줬고요. 장중에 상당히 좀 힘든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그 3분봉으로 한 3개 정도까지는 상승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다가 이내 밀리면서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940포인트까지도 밀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갔는데 뭐 이런 흐름에서 사실 뭐 가장 중요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뭐 이 외국인의 좀 수급의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 개인 기관의 실시간의 흐름의 좌표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개인이고요. 개인은 한 12시 한 뭐 반 정도 이후에는 이내 지수가 반등하면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 반면에 이제 지수는 개인이 파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상승의 흐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관과 이 외국인의 하락이 좀 멈추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커플링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매수로 걔네 매도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기관도 금투하고 기금에서만 들어왔지 이외의 다른 주체들은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단기적이게나마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코스닥을 잠시 전에 봤고요.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뭐 장중 내내 기관은 순매수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도 흔들흔들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외국인의 흐름이 이 12시 반 이후에 서서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매도세를 좀 약화시켰다. 개인의 매도가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뭐 순매도 금액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수가 좀 반등하는 흐름에 개인들은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매도를 했고요.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어쨌든 시장의 이 개인과 기관과 외인 중에 이 외국인과 이 개인의 좀 반대되는 흐름이 시장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날이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해주고 그 물량들을 좀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흐름을 괜찮게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좀 보면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이 어쨌든 어제는 계속 순매수를 좀 하는 흐름을 가져갔고요. 반면에 또 이제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뭐 한 1시 이후에는 매도로 좀 계속적으로 더 밀어버리면서 좀 반대의 흐름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상당히 좀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개인이 팔았을 때 반대 흐름으로 가는 부분들, 또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개인이 팔면서 또 외국인이 순매수 해주면서 또 반대 흐름으로 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수에서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좀 하루의 지수라든지 그런 부분의 흐름을 판단할 때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고 그리고 상승하고에 대한 흐름에서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수와 개별 종목과의 이 흐름을 판단하실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 종목 중에서 우선은 이 공매도의 그 위험에서 벗어난 종목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만 국한돼서 우리가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이렇게 도지형에 대한 출현과 하락하는 추세로 반전이 되면서 다시 도지형의 출현은 추세를 바꾸는 어떤 흐름의 시그널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과연 12평선을 돌파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역시 뭐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다시 이 정배열로 52평선 12평선 돌파하는 관통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정도까지도 치면서 지난번에 갭을 한번 메웠었는데요. 그 갭의 상단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런 캔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쨌든 근시일 내에 한 17만원 정도까지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오른다면,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순매수를 보면 이 와중에도 기관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거의 5거래일째 순매수 금액만 약 110억 2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급은 상당히 좀 괜찮게 다시 또 반전을 하고 있다. 기관이 계속 팔았던 거에서 오늘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걔는 또 털면서 나가고 기관이 좀 받고 외인도 받아준 그런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도 뭐 조금 하락했지만 큰 이슈가 없었고요. 뭐 한번 살펴보자면 대차라든지 이런 공매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저는 만약에 이 17만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보여 계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은 뭐 리스케치 차원에서 안 들고 가거나 뭐 손절하거나 뭐 아니면 익절하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끝까지 들고 가보는, 제가 보통 이제 많은 종목들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게 괜히 갈아타지 않으시고요, 그게 답이라는 말씀을 꽤 드립니다. 예전에 셀트리온 상승에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추세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미칼을 좀 볼게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하고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궤를 좀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돼요.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양봉이 좀 나와줬고 보합으로 딱 마감했습니다. 상승도 하락도 아닌 보합인데, 그 위치를 살펴보면 이 302평선도 5월
3일날 깨버렸고 어제 다행히 양봉이 나오면서 꼭 지켜야 될 한 24만 5천원 정도, 이게 지난번에 쌍바닥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요 정도 라인을 지금 잘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요 300이평선을 빠르게 좀 돌파하는 시도가 최소 목요일에는 좀 나와줘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흐름이 실망 매물이라든지 혹은 하방 지지에 대한 그 하방 경직성에 대한 수급, 더 이상 안 빠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에도 조금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갭으로 뜨면서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300이평선 윗구간에서 놀아줘야만 다시 이내 빠지지 않고 빠르게 27만원 정도까지 복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외국인이 50억 정도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이 계속 이 기관이 이틀 정도간은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간에 이제 기금이 계속 순매수하는 금액들에 대한 서브했던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케미칼은 우선적으로 이번 그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내일까지만, 5월 6일까지만 그 이어진다면 충분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22평선에 대한 복귀 여부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22평선을 한번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6캔들에서 돌파를 한 거거든요.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강하게 음봉 맞으면서 밀렸죠. 만약에 여기서 밀리지 않았다면 27만원 지지해주면 30만원 돌파를 할 수 있는 시도가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밀려버리면서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한 번만 더 양봉이 나오거나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자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고, 그만큼 이 케미칼에 대한 어떤 밸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바닥을 잡았을 때에 조금 공격적으로 뭐 물타기라든지 아니면 수급으로 좀 긍정적인 좀 매수세로 가담하시는 것이 어떨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케미칼은 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 케미칼에서 대차 좀 볼게요. 그럼에도 어제도 대차 잔고가 좀 늘었고요. 공매도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7% 가까이 17% 가까이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어제 보면 외국인이 좀 자금을 잡아준 부분이 있고,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미래에셋 창구를 통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 창구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면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아마 공매도의 물량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통은 신한이나 뭐 미래에서 이쪽을 통해서 좀 창구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우선은 뚜렷하게 외국인 창구에서는 그 매도를 통해서 공매도에 대한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지켜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그럼에도 어쨌든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차를 통한 잔고도 늘어나고, 아울러서 공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게 과연 언제쯤 공매도가 멈출지, 그것은 아마 지수의 반등과 더불어서 조금 공매도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매도도 시장이 빠질 때에 개별 종목이 더 눌릴 거라는 생각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지수가 바닥을 잡는 흐름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다시 한번 이 지수가 빠지지 않고 양봉을 또 만들어 준다면 이내 추세 전환이 가능한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할 타이밍도 이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한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커버리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반영이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아직 상장하지 않은 뭐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상장과 동시에 주가에 대한 부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울러서 계열사 중에서 이제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휴비스, D&D, 가스, 플라즈마 이 정도의 유수 좋은 회사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높아진다면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매수세가 좀 가동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케미칼은 보셨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잡아줬거든요, 하락을. 근데 디스커버리는 지금 그런 수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개인들의 수급으로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또 일관된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볍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상승 추세에서 이탈해서 하락이 됐을 때는 또 그 하락을 저지할 만한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반발 매수의 수급이 없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선은 정말 전 디스커버리가 많이 빠져도 5만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5만원. 왜냐면 이 캔들을 딱 세워주고 나서 이 양봉 캔들을 하단과 이제 거의 다 맞닿을 정도 수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302평선을 정말 지지 라인으로 봤을 때 이 302평선 302평선과 지난번 강한 상승의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 양봉의 몸통 하단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상승의 정말 마지막 구간, 그죠? 보시면 뭐 소위 말하는 상승 하나, 둘, 셋, 3파까지 마무리되고 조정을 쭉 받고 나서 이 흐름을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흐름에서 지금 얘가 이 5만원 정도 라인에서 302평선과 겹치고, 아울러서 앞선 상한가 캔들의 몸통이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밀릴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반등이 좀 나와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밀어버릴 때 여기서 완전 찍고 나서 반등이 나가든,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당히 아래꼴로 달면서 올라오든 하반 경직성을 잡아주는 것은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추세를 전환하는 가장 시그널이 되는 부분은 이제는 56,000원 뭐 위에서 마감, 이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췄단 말입니다. 제가 라인을 좀 그어놨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고점 돌파 시도를 못했고, 자체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를 완전히 뚫어줘서 이런 흐름을 가져가야만, 그리고 뭐 눌리더라도 이 윗구간에서 눌리든 아니면 여기서 한번 눌리고 이렇게 가든 그런 흐름으로 지켜주면서 가야지만 되지 않겠냐. 이제 슬슬 긍정적인 흐름으로 한번 뭔가 좀 흐름이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주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신용 잔고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CS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치는 것 같거든요. CS 쪽에서 아마 CS 창구, JP모건 창구에서 요즘 그 두 창구를 통해서 아마 많은 공매도들이 좀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그래요. 이 CS 통해서 좀 오늘 나와서 또 이제 거래 그 장중에 우리가 거래원 분석되지 않습니까? MTS로 보면 CS가 떠 있으면 공매도가 들어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정도로 확실하게 CS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주가의 흐름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면 디스커버리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케미컬과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바닥을 잡고 추세를 전환한다면 가볍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이라도 상당히 세게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점이 좀 되고, 이번 공매도가 정말 마지막 위기로서 한번 여기서 싹 밀고 싹 밀어주고 반등이 나오면서 한번 다시 추세를 전환하는 좀 그런 흐름에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최악의 5만원 정도 라인, 이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놓고 이제 조금 마지노선을 여기로 잡는 게 맞겠죠. 이 구간대에서 빠르게 반등 나오면서 이제 윗구간으로 다시 움직이는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이제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02평선을 좀 지켜주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격이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분명 하반기 직성에 대한 반등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매매하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저희 쩐데리 TV와 유안타 증권과 제휴가 되어 있죠. 한 달 전부터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계좌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놔서 새로 신규 발급하는 거나 좀 귀찮거나 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냐. 만약에 타 업체와 제휴 등록이 되어 있으신데 쩐데리로 바꾸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고서 쩐데리로 제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휴 등록하실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유안타증권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1588-2600 콜센터 전화하셔서 그냥 쩐데리로 제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유안타증권은 가지고 계신데 옛날에 만드셨는데 제휴 등록이 안 돼 있으시면 1588-2600 콜센터를 전화해 주셔가지고 쩐데리로 제휴 변경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계좌 쓰시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유안타증권에 전화하셔가지고 쩐데리로 제휴 변경 해주세요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시면 이제 5월달 한 말일 조금 안 돼서 전용 HTS 화면 좀 공유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활용하실 수 있고요. 추후에도 혹시 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 측과. 그래서 조금은 뭐 전화 한 통하면 되니까 기존 유안타 고객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제휴 등록 콜센터를 통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계좌가 없으신 분들, 요즘에 뭐 SKIT부터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뭐 빅히트 여러가지 계좌 개설 하시면서 공모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20며칠 정도, 25일인가요? 이 정도 안에는 계좌 개설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추후에 끝나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그런 부분에서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후원 계좌를 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멤버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휴 콘텐츠 등록만 좀 해주신다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좌 개설 앱설치하기를 통해서 계좌 개설 시작 부탁드리고요. 개설 확인해서 이렇게 개설 확인,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제휴 콘텐츠 그리고 쩐데리 검색해서 등록까지만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꼭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좌 개설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위해서 제휴 콘텐츠와 쩐데리 조회하신 후에 등록,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뭐 내일 시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지, 이내 장 초반에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장 후반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밀리면서 반등을 반전해 버릴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스럽고요. 이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이벤트에서 분명 벗어날 거겠죠. 그때까지 잘 견디면서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용 많이 쓰신 분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구독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뭐 응당 있어야 한다라고는 말하지만 그게 막상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다면 조금 더 풍성한 계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시장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도 꼭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만이라도 상승으로 그리고 수익으로 전환되면서 마감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저도 방송으로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울러서 쩐데리 TV 유안타 계좌 등록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